동요 하나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억 뷰를 달성해 기네스북에까지 오른 곡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126억을 기록 중인 이 곡은 바로 우리나라의 더 핑크퐁 컴퍼니에서 만든 상어 가족입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 다양한 버전으로 업로드된 상어 가족은 누적 조회수가 무려 600억 뷰를 훨씬 넘긴 상황이며 핑크퐁 유튜브 영어 채널의 구독자 수는 6,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방탄소년단의 하이브와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은 키즈계의 BTS라 불리는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유독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민석. 훗날 더 핑크퐁 컴퍼니를 설립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해 직접 프로그래밍을 독학할 정도로 게임과 IT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그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이런 자신의 특기를 살려 각종 정보 올림피아드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 수상 이력을 듣기로 제1지망 컴퓨터공학과, 제2지망 화학공학과로 대학 입시 원서를 썼죠. 하지만 너무 컴퓨터에만 빠져 살았던 탓이었을까? 점수 미달로 원하던 컴퓨터공학과는 떨어지고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비록 컴공과에 가진 못했지만 민석은 대학교 진학 후 아마추어 게임 개발팀을 만들어 과 생활보다 더 적극적으로 게임 개발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0년 어느 날 그는 넥슨으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만들던 게임을 넥슨에서 좀 더 발전시켜보라는 스카우트 제의였던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넥슨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학업과 일을 동시에 해내기 버거워 결국 그는 휴학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넥슨에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된 민석은 대학을 졸업한 뒤 또 다른 IT 기업인 NHN에 입사해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2008년 말 민석은 대뜸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자신이 늘 관심을 가져왔던 게임과 IT 분야와 상관없는 삼성 출판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3번 성찰한다 라는 의미로 시작한 삼성 출판사는 1951년에 민석의 할아버지 김봉규가 창업하여 처음에는 문학 위주의 서적을 다루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1992년 민석의 아버지 김진용이 물려받은 뒤 유아동, 여성, 교육 분야로 전환하는 동시에 서점뿐 아니라 대형마트, 홈쇼핑, 자체 인터넷물로 책 유통 구조를 확대하면서 사업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판 부문 매출액이 2009년엔 500억 원이 넘어설 만큼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스마트 기기 보급화로 종이 서적의 수요가 줄어들자 오프라인 출판사엔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일찍이 감지한 진용은 평소 IT에 대해 잘 알던 아들 민석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출판업계에 처음 발을 들인 민석은 아버지에게 첫 미션을 받게 됩니다. 바로 유치원과 초등 영어학원에 영어 강사를 파견하는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어릴 때부터 게임과 컴퓨터밖에 몰랐던 터라 대뜸 교육 사업을 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10분 분량 3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아용 교구를 개발하면서 차츰 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가장 우려하던 오프라인 서점의 위기를 막기 위해 책의 내용을 PC에 옮기는 작업까지 병행했습니다. 그가 종이 컨텐츠를 영상화하기 시작한 것은 IT 기기의 발달로 교육의 중심이 점차 책에서 영상 컨텐츠로 이동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 안에 담긴 콘텐츠를 PC로 옮기는 작업은 단순히 내용만 옮겨 담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책 속의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2009년 민석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애플의 아이폰 3GS가 국내에 출시된 것이었습니다. 아이폰 3GS를 접한 민석은 책 속의 내용을 PC가 아닌 모바일 기기에 넣어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을 장악하는 것이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바뀌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석은 곧장 삼성 출판사 내부에 모바일 대응팀을 꾸리게 됩니다. 2010년 6월 민석은 정보특기자 동기들, 대학 동아리 동기들, 넥슨과 NHN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모두 모아 학원을 스마트폰 안에 넣자라는 의미로 스마트 스터디를 창립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더 핑크퐁 컴퍼니의 전신인데 기존의 삼성 출판사가 가지고 있던 오프라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속 온라인 플랫폼 안에 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스마트 스터디를 대표할 브랜드를 만드는 데 열중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던 이유는 대학 시절 넥슨에 다니면서 느꼈던 경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민석이 처음 넥슨에 일할 당시만 해도 넥슨이란 게임 회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도 넥슨에서 만든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넥슨 로고를 리뉴얼하면서 모든 게임 인트로에 사운드와 합쳐진 로고를 삽입했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넥슨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민석은 브랜드의 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스마트 스터디에서 개발된 컨텐츠마다 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핑크퐁입니다.
원래 핑크퐁은 삼성 출판사의 삼성 북스에 사용하던 작은 여우 캐릭터에 불과했습니다. 여우의 폭수와 모바일 기기를 상징하는 폰이라는 단어에서 퐁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 처음에는 베비퐁, 키드퐁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캐릭터의 색깔인 핑크와 퐁을 합쳐 핑크퐁이란 캐릭터 이름을 짓게 되었고 기존의 캐릭터에서 좀 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살려내며 지금의 이미지로 리뉴얼되어 왔습니다. 어린 왕자의 사막 여우를 모티브로 삼은 이 캐릭터는 별나라 왕자를 상징하는 왕관을 쓰고 커다란 별 목걸이도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석은 우선 삼성 출판사에서 나오던 보들북 시리즈의 동요 음원을 동영상 콘텐츠로 디지털화 시키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그는 콘텐츠의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음원 코디네이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기존의 유아 동요와 다르게 빠르고 리듬감 있는 템포의 동요를 만들었으며 영상도 다른 곳들과 차별적으로 만들기 위해 동영상 1분을 만드는데 합창단과 전문 스튜디오, 작곡가 등을 섭외하는 등 1,000만 원을 넘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과거 주니어 네이버나 야후 꾸러기에 올라오는 유아용 동영상 제작비가 50만 원 선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투자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스마트 스터디의 첫 번째 율동 동요는 첫 해 매출 3억 원을 남겨주며 순조로운 출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이 율동 동요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버전으로 만들어져 세계 앱스토어에 등록하여 빠르게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회사 설립 2년 만인 2012년 스마트 스터디는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유튜브가 동영상 플랫폼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던 무렵 스마트 스터디는 빠르게 주력 채널을 앱에서 유튜브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26일 스마트 스터디는 북미권 구전 동요 베이비 샤크를 리메이크하여 상어 가족 한국어 버전을 공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역 배우 없이 아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상어가 차례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버전의 콘텐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3일에 아역 배우 체조 한국어 버전이, 2016년 6월 17일에는 영어 버전이 업로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국내 유튜브 인기 영상 부문 1위는 물론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동요 카테고리 음원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부터는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따라하기 쉬운 율동 덕분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서 상어 가족 노래에 열광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상어 가족의 인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틱톡으로도 이어지며 베이비 샤크 챌린지 열풍을 불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상어 가족은 미국의 유명 방송 앨런 쇼에도 진출했으며 또 다른 방송인 제임스 코든의 레이트 레이트 쇼에서는 아예 상어 가족 노래로 뮤지컬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왕자의 게임에 등장하는 산사 스타크 역의 소피 터너가 상어 가족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6월 스마트 스터디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조니 온니라는 작곡가로부터 상어 가족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조니 온니는 자신이 2011년에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하여 베이비 샤크를 썼는데 스마트 스터디가 이를 표절하여 상어 가족을 내놓은 것이라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뒤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구전 동요와 조니 온니의 베이비 샤크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의 상어 가족을 비교 분석하여 들어본 결과 조니 온니의 베이비 샤크는 구전 동요에 단순한 패턴의 악기 소리나 화음을 더하는 데 불과하여 2차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스마트 스터디의 상어 가족과도 다르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화성 변성 유무와 편곡 장르, 사용된 악기 음색, 보컬, 코러스 더빙 등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를 근거로 1심 법원은 스마트 스터디의 상어 가족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스마트 스터디는 표절 논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019년 1월 스마트 스터디의 상어 가족은 동요라는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어 빌보드 차트 32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노래 중에서 싸이와 방탄소년단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11월 2일 2016년에 업로드된 상어 가족 체조 영어 버전 영상이 당시까지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하던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를 따라잡으며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영상은 2022년 1월에 이르러 유튜브 최초 100억 뷰를 돌파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 3월 기준 126억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 스터디는 2021년 1월에 더 핑크퐁 컴퍼니로 사명을 바꾸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 더 핑크퐁 컴퍼니는 넷플릭스를 통해 베베핀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일주일 만에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전 세계 9개국에서 10위권에 등극하며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의 기록을 또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종이책을 출간하던 출판사를 뿌리에 두고 급변하는 시대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여 빠르게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대응을 한 덕분에 더 핑크퐁 컴퍼니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과연 상어 가족의 조회수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기대하면서 이상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